휴대전화 덕분에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도 찍고 정보도 찾고 음악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휴대전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친구들과 같이 극장에 갔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제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자꾸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어두운 극장에서 휴대전화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영화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피곤해서 자고 싶었지만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마침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소리 좀 줄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소리는 줄였지만 별로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을 경험하면서 나에게 편하고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이 많은 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절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휴대전화 덕분에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도 찍고 정보도 찾고 음악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휴대전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친구들과 같이 극장에 갔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제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자꾸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어두운 극장에서 휴대전화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영화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피곤해서 자고 싶었지만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마침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소리 좀 줄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소리는 줄였지만 별로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을 경험하면서 나에게 편하고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이 많은 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절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저는 감기에 걸려서 오늘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는 먼저 온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이름과 어디가 아픈지를 말하고 자리에 앉아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가 와서 제 체온을 쟀습니다. 조금 후에 제 이름을 불러서 진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증상을 물어보셨습니다. 목이 아프고 기침이 많이 나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기침을 시작한 지 3일 정도 됐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기침이 더 심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진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은 없는데 목이 좀 많이 부었군요. 약은 3일분을 드릴게요. 약을 먹은 후에도 낫지 않으면 다시 병원에 오세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으로 가서 약을 샀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많이 걱정했는데 병원에 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기에 걸려서 오늘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는 먼저 온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이름과 어디가 아픈지를 말하고 자리에 앉아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가 와서 제 체온을 쟀습니다. 조금 후에 제 이름을 불러서 진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증상을 물어보셨습니다. 목이 아프고 기침이 많이 나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기침을 시작한 지 3일 정도 됐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기침이 더 심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진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은 없는데 목이 좀 많이 부었군요. 약은 3일분을 드릴게요. 약을 먹은 후에도 낫지 않으면 다시 병원에 오세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으로 가서 약을 샀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많이 걱정했는데 병원에 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는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어제 넘어졌을 때는 놀라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별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움직일 때마다 어깨와 팔이 아팠습니다. 무릎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갈 때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사에게 증상을 말하고 무릎도 보여줬습니다. 약사는 저에게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습니다. 진통제와 연고를 드릴게요. 진통제는 하루에 3번 드세요. 식후 30분에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연고는 언제 발라야 해요? 연고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하루 2번 정도 무릎에 바르세요. 바르는 약은 언제까지 발라야 해요? 멍이 없어질 때까지 바르면 돼요. 남은 약은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니까 약국으로 가지고 오세요. 약사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약을 사서 먹고 바르니까 지금은 아침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는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어제 넘어졌을 때는 놀라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별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움직일 때마다 어깨와 팔이 아팠습니다. 무릎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갈 때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사에게 증상을 말하고 무릎도 보여줬습니다. 약사는 저에게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습니다. 진통제와 연고를 드릴게요. 진통제는 하루에 3번 드세요. 식후 30분에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연고는 언제 발라야 해요? 연고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하루 2번 정도 무릎에 바르세요. 바르는 약은 언제까지 발라야 해요? 멍이 없어질 때까지 바르면 돼요. 남은 약은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니까 약국으로 가지고 오세요. 약사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약을 사서 먹고 바르니까 지금은 아침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언니의 2번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한국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형부를 그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미국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이번에는 형부의 고향인 서울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한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형부와 언니가 같이 식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에서는 보통 신랑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입장하는 결혼식도 많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들과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평생 사랑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언니와 형부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부모님들과 친척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형부의 부모님은 밤과 대추를 언니의 한복 치마에 던지면서 언니와 형부에게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밤과 대추를 던지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동안 언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뻤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언니의 2번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한국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형부를 그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미국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이번에는 형부의 고향인 서울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한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형부와 언니가 같이 식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에서는 보통 신랑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입장하는 결혼식도 많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들과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평생 사랑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언니와 형부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부모님들과 친척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형부의 부모님은 밤과 대추를 언니의 한복 치마에 던지면서 언니와 형부에게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밤과 대추를 던지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동안 언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뻤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